사실 실선에서 보게 되면 다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가르치고 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요 날짜만 챙겨도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난 우리가 1회차, 2회차 때는 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맞게 지역 어떤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교통 호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시간을 놓치시면은 1회, 2회를 보신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요, 현금 청산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현금 청산을 피하고 무사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현금 청산이란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요. 현금 청산이라는 말은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사게 되면 감정평가에 더하기 프리미엄을 줘서 사게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서울의 웬만한 구역들은 5억, 7억 이렇게 되면 5억, 7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날짜만 기억하신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안 될 것입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날짜별로 한번 쫙 요목조목 정리 좀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기가열지구내에 조합원으로 돼서 새 아파트를 만약에 갖게 된다면 투기가열지구내의 다른 구역에서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내가 만약에 조합원을 매수를 하고 최초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바로 당첨자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또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사가지고 다시 분양 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유는 투기가열 지구 내에 정말 입주권은 딱 하나만 갖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예전부터 보유했던 분들도 있잖아요. 네. 2010년 정도에 보유했던 사람들은 나 또 재당첨 제한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2017년에 10월 24일 말고도요 12월 30일이라는 기준도 존재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현금 청산은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요.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한 조합, 그리고 신청을 안 한 조합,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입니다. 네. 신청한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아닌데요. 그게 바로 반포주공 1단지의 1, 2, 4 주구입니다. 그런데 3주구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 조합인 거죠. 이 날짜로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에서 내가 재건축 조합이 있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이 날짜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예를 들어 재건축도요 단지별로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단지별로 1단지, 2단지가 통합할 수도 있고 단지별로 다음에 시간을 차이를 둬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단지는 이 기준 이전에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는데 2단지가 문제가 생겨서 초과이익 환수 적용된다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얼추 내가 나중에 돈을 내야 되는데요. 이 돈을 언제 내냐면 등기 이후에, 그러니까 입주를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그날 날짜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이런 거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금액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람이 내는 거고, 그리고 많이 나오면 또 매수가에 그것을 얹어서 또 팔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입주해서 쭉 산다면 내 투자금, 그러니까 준비해야 할 돈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나는 끝까지 안 가고 익시트 하겠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얹어서 추가해서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금액까지 초과 이익에 환수되는 그런 필요한 비용까지도 계산해야 돼요. 계산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 네. 마냥 좋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리고 2018년 1월 24일 날 기준으로 또 뭔가가 있죠. 네, 이 날은 아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날은 투기가열지구 내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날도 사실 사업시 인가 신청, 이날 이전에 신청을 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전매 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신청했다면 돈케어 괜찮은데요. 이 이후에 신청했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사고 파는 게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샀다. 이런 사람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조합원 지위가 양도할 수 없으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 인가 신청을 했던 3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11구역, 12구역, 9구역인데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사고 파는 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바로 11구역에 해당이 돼요. 11구역이 9월 달에 바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땡! 이제부터 사고 파는 게 안 됩니다. 사실 사고 파는 건 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투기가열지구 내에 재개발 물건을 간다면 끝까지 사고 파는데 지장이 없나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고 파는 게 안 되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시트할 때 시간을 뒀는데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쭉 가져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조합원 입장에서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가 사줘야지 내가 팔고 나도 다른 데를 가든지 내 사정이 있으니까요. 움직일 텐데 조합원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사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거기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도 붙잡는 못하죠. 격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투기에 대한 정부의 어떤 강력한 규제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지 나중에 분명히 입주권을 받는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아야지만 받는다.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서 네, 이 경우도 예외도 있잖아요. 제 책에 써놨는데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 예외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막. 네. 그래서 여러분 광명 11구역 가서 물건 좀 주세요. 왜 물건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안 되겠네요. 이 방송을 듣고는 당연히 물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면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데 진짜 의심해. 큰일 납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 돼요. 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요 대표님 2020년 9월 21일 날짜에도 또 뭔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공공재개발 날짜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되고 나서 아직 선정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2020년 9월 21일 날 이후에 만약에 신축이 지어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신축이 지어진 거를 사면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 궁금한 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날 9월 21일 이후에 신축이 생겼고 네. 그걸 사면 안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이거 이전에 그러니까 20일 날 9월 20일 날 신축이 된 거.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이걸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고 파는 걸 할 때는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네.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이 공공재개발을 산다고 하는데 바로 거주를 해야 된다는 네. 조건이 붙게 됩니다. 예, 사는 거는 무방하나 거주 요건을 지켜야 된다. 네네네. 그거죠. 네네. 예, 예. 따라서 세입자 끼고 살 수 있는 갭 투자라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나간 과거를 계속 읊었어요. 그럼 이제 네. 올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날 또 뭔가가 있죠. 네, 이사 대책인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헷갈리시죠? 재개발이 5, 6 대책입니까? 이사 대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사 대책 같은 경우는 변창훈 장관 시절에 공공주도 재개발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아예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내가 거주를 한다고 해서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 날짜가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사 대책에 관련된 재개발이에요 딱 하면 맞다라고 하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사 대책이 2월 4일 날 나와서 이사 대책이거든요. 그때 변장관님이 딱 해놓고 금방 바로. 이제 사퇴를 하셨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어요. 논쟁도 많았고 왜? 사실 그 이사 대책 이후에 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갑자기. 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법 제정이 되는 거였죠.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6월 29일 전에 이 구역들을 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만에 잠금을 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나왔거든요. 오세훈 시장께서 신통기획이라고. 거기서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했는데요. 이 말은 이날 이후로 신축된 건 안 줘! 이 얘기입니다. 그 날짜가 바로 2021년 9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후보지가 될 건 같은데 오늘 준공이 떨어진 거예요. 신축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이 날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재개발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종류를 한번 다시 짚으면 그냥 민간 재개발, 그냥 우리가 아는 민간 재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6 대책의 공공 재개발, 그 다음에 이사 대책의 공공 주도,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이거 4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요 날짜 지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 날짜를 한번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좀 더 주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거나 중개사 분들을 여러 명들을 만나서 설명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요 날짜만 챙겨도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전문가를 이제 만나서 상의를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정말 잘못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건 안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세무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서 분명히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대가 있으면 지불하시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맞아요. 10억이 넘고 막 이래요, 지금. 근데 그거 잘못 실수해버리면은 프리미엄 다 못 받고 현금 청산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앤디가 한번 조바시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IMF의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짚었다고 저는 봐요. 그 현금 청산을 피하는 노하우까지 다 전수해 주셨습니다. 노하우는 결국에 뭐다? 날짜다. 그리고 어떤 공적인 처리, 행정 처리에 있어서 날짜를 단 1초도 어기면 안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셔야지 된다라는 거 아시면서 앞으로 대표님을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더불어 저희 부티비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도 분명히 좋으셨을 거라고 믿고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